자, 오늘은 자율주행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년 1월에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를 예고하면서 로보택시를 비롯해서 기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내후년에 나오는 테슬라의 무인택시, 로보택시 출시와 함께 레벨 4, 즉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율주행 시대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YMG 글로벌의 박종훈 팀장님, 경제 유튜버이자 작가인 범송공자 장우진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당선인이 자율주행 쪽으로 규제 완화 계속 주장하고 있는 만큼 두 분께 좀 궁금합니다. 트럼프 2.0 시대에는 자율주행차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거다.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가장 먼저 올 기회가 자율주행차가 아닐까. 이렇게 가장 먼저 올 기회가요? 네, 뭐 지금 최근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속도가 상당히 많이 붙었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기존에 우리가 예상했던 그 자율주행의 어떤 방향성보다 좀 우리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조금 더 앞당겨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내년 1월부터 이제 출범이 되면 트럼프 팀에서 이야기했던 것 자체가 자율주행에 관련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것을 차우선 가장 우리가 염두에 두고 네. 우리가 진행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지금 현재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의 그 어떤 수장으로서 역할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 저 FSD 특히나 네. 자율주행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가 됐는데 제가 오늘 그걸 좀 준비했거든요. 네. 그것을 지금 사실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분들께서 다 후기를 올렸습니다. 올려고 뭐 이런 상황 저런 상황 해가지고 정말 많은 일부 그 테크에 관련된 특히나 이제 전기차 자율주행에 관련된 그러한 유튜버 분들께서 그 실질적으로 그걸 쓰면서 우리가 느꼈던 것들 아니면 본인들이 직접 그것을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걸 저도 이제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주요 이제 외신에서 많이 좀 언급하고 있는 그런 영상들 좀 봤는데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네. 더 빨리 올 것 같아요. 더 빨리 저 온다. 그 부분을 제가 뒤에 가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작가님께도 그동안의 자율주행 시장에서 이젠 적자가 아니라 실제로 수익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혁신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혁신이라고 한다면 일단 네. 두 가지일 텐데요. 그 자율주행에 대해서 지금 관점이 약간 나눠져야 되는데 일단은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동차의 판매를 촉진시키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자율주행이 들어가면서 이 차를 살 수 있어라고 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로보택시로 활용되는 부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들이 전부 다 뭐 로보택시로 갈 거냐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자동차를 판매해서 이걸 활용하겠다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거고, 로보택시 난 사업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의 사업에서 돈을 벌 거냐 이건 약간 다른 문제가 될 거고, 그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FSD 이 소프트웨어 자체를 자체적으로 가져갈 거냐 아니면 외부 쪽으로 공개해서 이 플랫폼 형태의 매출이 나올 거냐 이것도 약간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업 자체가 일단은 자동차를 판매를 확대시키는데 네. 일단 초점을 둘 것 같고, 그리고 나서 테슬라 같은 업체들이 어떤 플랫폼을 확대시키면서 자사의 매출을 늘리는 것 이런 것들은 충분히 빠르게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대중화될 거다. 그러한 기대는 확실히 해볼 만하다. 두 분은 그쪽 의견에서는 좀 같은 의견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테슬라도 테슬라지만 중국 시장에서도 자율주행 쪽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밀고 있잖아요. 네. 현재 기술이 테슬라나 중국이나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는지도 궁금한데요.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물론 그 내부적으로 좀 나온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 뭐 차츰 그 안에서 우리가 좀 면밀하게 뜯어봐야겠지만 일단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나라 각국의 어떤 규제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금 그 각국의 나라의 여러 지원이나 아니면 보조금 정책 그 의지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결국에는 이 자율주행이라는 이런 부분 또 인프라와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 네. 이러한 여러 어떤 전방위적으로 이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상. 예, 그리고 그 부분에서 어떤 정도의 규제 완화를 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어떤 생태계를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 특히나 뭐 청사진 이러한 것들이 좀 필요할 것이고, 정말 뭐 범정부적인 여러 정부 부처에서
많은 이제 그런 투자도 이루어져야 이게 가능한 산업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자동차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뭐 미국만 뭐 자율주행을 하고 중국만 자율주행하고 우리는 그냥 자율주행하지 말자 이러한 산업 자체가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글로벌 이제 자동차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어떤 요건들을 다 맞춰서 글로벌적으로 나가야 되는 그러한 산업 환경이기 때문에 네. 그 많은 요건들을 다 갖춰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자동차 기업들 특히나 뭐 현대기아차 뭐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사실상 아직 뭐 인공지능의 데이터 아니면 뭐 가격적인 측면 뭐 여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조금은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안 그래도 제가 지난주에 이 정부 부처의 이 자율주행 관련된 이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네. 많이 만나서 제가 인터뷰도 좀 했고 예,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우리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됐을 때 아직은 사실상 조금 부침은 있다. 네. 뭐 이런 상황. 물론 지금 약간 대내적으로 약간의 좀 불안정한 뭐 정치 어떤 이런 상황도 있겠지만은 이게 정말 과감한 투자가 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게 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데이터 뭐 물론 우리가 꼭 자율주행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에 대한 따라갈 수 있는 그 기술력은 좀 가지고 있어야 네.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 이러한 의견들을 제가 좀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의 많은 기업들 뭐 물론 뭐 많은 기업들이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이 시장에서 글로벌적으로 좀 도드라지는 그러한 기업들을 우리가 찾기는 아직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네. 그러면 이 산업 자체가 얼마나 빨리 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투자자의 관점으로 좀 우리 접근하는 게 뭐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양대 산맥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 FSD가 소프트웨어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지는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막 업데이트 최신 버전이 나와서 네.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보다 낫다. 이러한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저희 범성공자님 네, 네. 의견 듣고 나서 네. 제가 그 후기에 관련해서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현대차는 굉장히 좀 아직까지는 아쉽다. 조금 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미국과 중국은 어느 정도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뭐 레벨 4 얘기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그 기술력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온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기술에 대해서 살짝 뭐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요 표를 보고 얘기를 하시죠. 일단 네. 레벨 0 같은 경우는 아예 비자동하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레벨 1은 발을 떼도 됩니다. 발을 떼도 돼요. 네, 브레이크나 엑셀 같은 걸 조작을 그냥 컴퓨터가 해주는 거고. 네. 크루즈 컨트롤. 그렇죠. 근데 레벨 2는 손을 떼도 됩니다. 이제 좌우 그 스티어링 휠로 이제 뭐 차선 변경이나 이런 것까지 해주는 거고. 레벨 3는 눈을 떼도 됩니다. 네, 크게 신경을 눈까지 쓰지 않아도 떼도 알아서 가는 거고. 레벨 네. 4는 뇌를 떼도 됩니다. 네. 그다음에 레벨 5. 자도 돼요? 그렇죠. 셔도 되죠. 와, 레벨 4부터는. 좋다. 네, 레벨 5부터는 사람이 없어도 됩니다. 오. 완전히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레벨 4도 사람이 없어도 되는데 이제 일정 부분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최근에 보면 사이버캡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운전대를 떼버렸죠.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페달도 이제, 떼고. 그렇죠. 페달도 떼고 그래서 사람이 자율주행을 운전을 하지 않도록 만든다라는 거고. 지금 현재 기술을 보면 중국은 레벨 2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실제 기술 업체들이 지금 서비스를 진행하는 거 보면 레벨 3를 이미 구현하고 있어요. 이미 중국 내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굉장히 높아졌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글의 웨이모가 이미 세계 도시 쪽에서 유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 현재 주간으로 이미 15만 회 운행을 하고 있어요. 15만 회 주간으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운행을 많이 하고 있고 데이터를 이미 쌓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요게 이제 레벨 4 정도입니다. 웨이모 같은 경우 레벨 4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사이버캡도 이제 레벨 4로 넘어가는 건데 내년이나 뭐 내후년 정도 네. 사용이 될 거로 얘기 나오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자율주행이 없습니다. 오. 네, 없죠. 그러니까 그래요? 있긴 있는데 버스나 일부 심야 쪽에 네. 서비스가 되고 있고 이런 로보택시 쪽으로 서비스는 아직 없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레벨 4 관련된 법률이나 규제안 자체가 아예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레벨 3, 4 정도 가야지 자율주행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그 수준까지는 없다. 그렇죠. 아하. 네, 그게 좀 아쉽죠. 그러니까 없는 이유는 뭐예요? 기술력이 안 돼서 법제화가 뭔가 잘 세팅이 안 돼서? 일단 둘 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아까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기술력이 전반적으로 아직은 부족하고 이게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중국 부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이게 이제 보시면 자율주행차 관련돼서 윤리적인 이슈가 있어요. 가장 크게 있는 게 이제 네. 인공지능 관련해서 누가 책임이 있느냐. 이게 사람이 이게 운전자가 책임 있는 거냐 아니면 회사가 책임 있는 거냐 이게 자동차 제조사가 이런 게 이제 책임 소재가 분명해야 되고 보험사도 어디가 그러면 어떻게 지원해야 되냐 이게 문제가 있는 거고 이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를 보면
이게 결국은 개인 정보를 취득하는 거거든요. 요 취득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슈가 또 있고, 그다음에 이게 또 개인정보 해킹이나 테러, 범죄, 악용에 대한 이슈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은 통제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 이런 게 발생하면 절대 안 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풀어줘. 이제 머스크를 지원하면서 트럼프가 이제 풀어줄 거야라고 얘기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걸 신경 안 써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 확보가 중국과 우리나라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율주행에서 데이터 확보가 좀 느리는 거고, 그다음에 전기차,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ADAS라고 하는 레벨 1, 2와 그다음에 레벨 3, 4의 차이를 보면, 네. 그러니까 레벨 1, 2는 그냥 개별 칩 단위에서 서비스가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개별 칩 단위에서 판단을 해서 이걸 뭔가 자율주행을 구현한다고 한다면, 레벨 3, 4가 되려고 그러면 종합적인 칩, 그러니까 가운데 종합적인 칩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중앙 컴퓨터와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테슬라라고 한다면 도조가 네. 거기에서 실시간으로 수많은 데이터를 확보한 다음에 거기서 업데이트를 해서 전달해 주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 쪽에서 아무래도 좀 늦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에 규제까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자율주행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늦다. 그래서 현재 전략을 보면 현대차가 자체적으로 뭐 자율주행도 준비하긴 하지만 글로벌 기업들과의 제휴를 통해서 자율주행을 좀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대차는 하드웨어 쪽을 네. 공급하면서 소프트웨어 쪽 기술을 약간 확보하고 같이 서비스를 진행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그런 프라이버시 얘기하기에는 저 그냥 풀어주면 안 돼요. 어차피 제 개인정보 500원에 막 중국 팔려가고 그러던데. 어차피 제 개인정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네. 이제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런 개인정보 통제에 대한 건 굉장히 강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이슈가 있냐면 여기 밑에 보시면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AI 관련해서 이 군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데이터를 직접 확보하고 있습니다. 와, 누가 이거 어디예요? 중국입니다. 중국. 네. 감시 카메라도 가장 많은 나라고, 이게 누가 어디에 무엇을 하는지 다 나오는 건데, 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만약 이런 식으로 확대된다고 해보시면 네. 자율주행에서 확보하는 이런 모든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중앙 정부로 넘어가시는 거죠. 아, 중앙 서버로 그렇죠. 나라가 통제하는 서버로. 그렇죠. 빅브라더의 세계가 갈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중국은 사실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빨리 간다고 이야. 보시는 거고,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논란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약간 한국이 조금 더 사생활에 있어서는 굉장히 예민하다 그렇죠.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 팀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게 현대차 아직 가야 될 길 너무 멀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네. 그래도 작가님의 이야기를 빗대어 보면 구글 웨이모하고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선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같이 들고 있는데 좀 그렇죠. 어떻게 봐야 할까요, 현대차는? 네, 지금 뭐 사실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힘들다면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드웨어적으로는 우리가 현대기아차가 워낙 그래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을 좀 전략적으로 공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사실 FSD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웨이모 같은 경우에도 FSD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뭐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네. 잘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웨이모도 마찬가지로 그 원격 조정으로 통해 가지고 컨트롤 타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일부 돌발 상황이 있어가지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네. 일부 개입이 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테슬라도 만약에 우리가 FSD가 완벽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 그런 팀을 우리가 고용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부분은 FSD가 잘 안 되고 있구나가 아니라 이렇게 지금 빠르게 가려고 하고 있구나. 안 되면 일부 규제 완화를 해서라도 그 산업 자체를 빠르게 실현시킬 수 있도록 가려고 하는구나라는 의지가 저는 오히려 좀 보인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금 FSD 그 최신 버전에 대해서 아주 빠르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최신 버전. 최신 버전입니다. 최신 버전. 예,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 이 테스트 비교를 한 게 뭐냐면 이분께서 테스트를 하셨어요. 물론 정말 많은 다양한 분들께서 하셨지만 이분께서 그 전 모델, 그 전 모델을 약 2,000마일 정도 주행을 했답니다. 근데 2,000마일을 주행하면서 2번 이탈을 했대요. 그 차선에서. 그러니까 진짜요? 2번 죽다 살아남으신 거죠. 예, 그래서 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새로운 버전 같은 경우는 내가 70마일 정도 운행을 했는데 네.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부분별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도로 구간 자체는 LA에서 어떤 이제 일부 시작하는 점이 레스토랑에서 LA 국제공항까지 그걸 왕복으로 했다고 해요. 왕복으로? 왕복을 했는데, 과거에 사실 커브를 돌 때 네. 이 자율주행차가 이 궤도를 본인이 잡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잡기 위해서 이게 핸들이 계속 수정을 해 나가는 네네. 그런 과정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가운데 이 사진처럼 이 커브에 급격하게 커브하는 부분에서 이제 휠이 다치거나 긁히거나 이러한 사고가 사실상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새롭게 만든 것은 아예 그 커브 자체를 본인이 알아서 궤도를 정해가지고 어. 그 모양의 커브의 모양에 따라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올라가더라. 거의 뭐 사람 운전자랑 똑같더라. 네. 이제는 코너링이 코너링이 나보다 훌륭하더라. 잘하더라. 어.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게 이거예요. 사실 고속도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차선 변경을 만약에 한다고 치면은 네. 이 고속도로의 흐름을 깨면 안 되거든요. 어. 예를 들면은 이게 만약에 시속 뭐 120km다, 100km라고 제가 치면은 어떠한 자동차들이 전부 다 120km, 110km 정도로 가고 있는데 난 100km니까 무조건 100km 가야지. 하게 되면 일부 교통 체증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전반적인 그 흐름을 같이 가야 되는데 이번에 나오는 이 새롭게 나온 부분이 이 1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오른쪽에 그 트럭이 있어요. 트럭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그 자동차가 후미등이 켜졌죠. 빨간불이. 네네. 그리고 왼쪽에 바로 지금 파란색 화살표로 제가 좀 표시를 했는데 네. 앞에는 막혀 있고 왼쪽에 있는 차량이 바로 제 옆에 있지만 그렇죠. 얘가 속도가 더 빠르다라고 순간적으로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얘가 앞으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그 왼쪽에 있는 차량을 따라가면서 차선 변경을 하는. 아. 그러니까 흐름을 깨지 않으면서 그 속도를 유지하면서 이쪽 왼쪽 차량이 내 앞에 있는 차량보다 더 빠르구나. 그럼 내가 오른쪽은 막혀 있고 와. 왼쪽으로 자연스럽게 차선 변경을 하는 와. 그러한 기술이 있는데 이게 너무나도 부드럽게 가다 보니까 부드럽게. 이게 진짜 나보다 훨씬 잘한다. 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저 정도는 하는데. 이야. 아니 근데 저렇게 상위 하면 2% 네. 제외하고 98% 잘한다. 98%보단 잘한다. 네, 상위 2% 명예컨님이 이야. 상위 2%고 네. 그러다 보니까 속도에 어떤 큰 변화 없이 너무나도 부드러운 그러한 차선 변경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뭐 속도와 차선 변경 같은 경우에 너무나도 부드럽다. 여러 가지 세팅 값이 과거에는 뭐 제한 속도보다 더 넘게 올라가더라도 일부 추월을 하는 그러한 경우도 좀 보여주고 있다. 네. 속도가 진짜 애매하거든요. 원래 도로 달리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나보다 느리게 가면 바보, 나보다 빨리 가면 미친 사람.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항상 옳다. 같이 그 흐름을 같이 가는 게 가장 큰 미덕이죠, 사실상. 예, 그리고 가장 또 이분께서 충격적으로 봤던 게 뭐냐면 도로가 일부 폐쇄가 됐는데 그 작업하시는 분이 여기 화면 보시면 슬로우라는 그 팻말을 네. 들자마자 네. 자동차가 실시간으로 그 팻말을 인식하고 속도를 확 줄였대요. 와, 그러니까 이게 똑똑하다. 사람이 작동하는 것만큼이나 네. 정말 기민하게 그 부분에 맞춰서 그 팻말을 바로 이제 인식을 해버리는 거죠. 그것도 이제 순간적으로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 자체가 이제 기술력 자체가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게 이미 이건 사람을 넘어섰다. 이런 평가가 지금 극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 이야기들 때문에 테슬라가 약 한 2주 전부터 올라갔거든요. 이게 네. 2주 전에 발표가 나왔어요. 사실상 업데이트가. 근데 2주 전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딱 두 가지. 이분께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과거에 그 전 모델이요. 네. 옆에 트럭이 지나가면 아무 속도에 제한이 없는데도 일부 차량이 속도를 늦췄어요. 오. 이제 이 유출을 해보면 차량 이제 큰 트럭이 앞에 지나가니까 네. 일단 카메라 시야가 확보가 안 되고 아. 앞에 어떠한 위험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 자동차가 일부 오류에 의해서 속도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물론 안전을 위해서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세팅값이 있었는데 물론 이번에 새로 나온 것들은 분명 그 부분이 개선됐으나 조금 더 우리가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 완전히 개선될 것 같지는 않다. 예. 이 부분은 그거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옛날에 그 알파고 바둑 둘 때도 아니 왜 이 수를 두지? 라고 인간은 이해하지 못했는데 결국 나중에 지나보면 그 수가 더 효율적인 속도를 줄이는 게 빅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더 안전한 결과값이어서 그렇게 한 건데 그렇죠. 이 타는 사람은 이거 속도 줄이면 이게 더 위험한 것 같은데 라고 맞아요. 주관적으로 느끼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트럭이 근데 오히려 이제 운전자 입장에서는 뭐냐면 일정한 속도를 유지를 하고 있고 뒤 차량도 일정한 속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는 그 관점에서 차량을 트럭을 지나갔을 때 내가 갑작스럽게 속도를 줄이면 뒤에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안전거리 확보가 좀 안 돼 있는 차량이 또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운전자 입장에서는 약간은 좀 두려움을 느꼈다. 이러한 이제 평가가 좀 있었고 네. 두 번째 개선이 뭐였냐면 일단 빨간 등이 떴어요. 멈췄습니다. 근데 녹색 등이 떴는데 안 가는 거예요. 왜요?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그 신호등 자체를 인식을 못한 어떤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몇 초 정도 이분께서는 몇 초 정도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있길래 본인이 그냥 개입했다.
이러한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AI 테슬라 AI 팀에서 조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근데 저거야 사람도 똑같지 않아요? 사람도 이렇게 파란불 켜졌는데 딴 생각하고 있다가 이렇게 안 가가지고 뒤에서 빵 이러고 죄송합니다 이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FSD가 인간적이네. FSD가 문자하고 있었어. 아 문자하고 있었네. 문자하고 네, 있었어. 스마트폰 쓰고 한눈 팔고 있었어. 있었다. 업데이트 하느라고 아, 한눈 예, 팔고 예. 있었는데. 근데 저 정도의 오류면은 마이너하다고 느껴지는데. 뭐 이 정도는 저도 뭐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가장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있었는데 부드러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부드러움. 어느 정도 부드러웠냐면 이제 일단 그 고속도로에서 이제 국도로 빠져나가잖아요. 네. 그 나갈 때의 그 속도 감속과 코너링이 야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네. 거의 버터급이다. 예, 거의 뭐 부드러운데. 예, 진짜 버터. 어마어마하다. 와. 자, 그래서 그러한 이제 극찬들이 정말 나오다 보니까 네. 이제는 과거에 FSD 뭔가 불안한데 신뢰감이 없는데 이러한 의견들을 단숨에 사실상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게 했고 이게 일부 사실 인프라가 좀 구축이 되고 어느 도로가 학습이 되어 있다면 완벽하게 학습이 되어 있다면 거의 이제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서도 그 어떤 도시는 뭐 이 테슬라 FSD가 완벽하게 주행을 하지 않을까 이러한 이야기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데 우리 현대차는 뭐 하는 겁니까? 근데 제가 뭐 하는 각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금의 현실을 개탄합니다. 네, 당연히 뭐 자율주행 하고 싶고 뭐 기술 개발하고 싶겠지만 이게 단숨에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어떤 기본적인 배경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중앙 제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오버디어라고 해서 실시간 업데이트되는 거 이거 하기 싫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기술이 안 되니까 못한 거였고 또 자동차라고 하는 건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나 네. 기존 자동차 업체들은 신뢰도에 대한 테스트를 굉장히 더 강하게 하는 거니까 이게 한 10년 정도 뒤쳐져 가지고 준비했을 때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는 FSD 이런 것들은 쳐줄 수밖에 없었다. 이게 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이라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 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아까 오류 같은 게 있었잖아요. 네. 트럭이나 이런 거 보시고 어떤 그 신호등도 봤었는데 저는 반대로 여기에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큰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 어떤 왜냐하면 이게 트럭 때문에 안 보인다고 얘기 들었잖아요. 네. 그럼 반대로 생각했을 때 트럭과 소통할 수 있다면 이게 V2X 기술이거든요. 네. 사물과 사물 간 소통하는 건데 이게 트럭이 멈추는지 가는지에 대해서 판단이 만약에 통신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굳이 속도를 늦춰서 뒤로 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호등을 단순히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신호등에서 신호를 준다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같이 갈 수 있고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명절 때 고속도로가 막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속도로는 신호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막히죠? 맨 앞에 차량은 과연 뭐 하고 있는 것인가? 답답해요. 근데 이게 그거 보면 그거 찾다가 부산까지 갑니다. 그 원인이 누구야? 이러면서 맞아요, 부산까지 맞아요. 가요. 서울에서. 근데 차가 이렇게 가다가 순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조정을 하는데 네. 이게 뒤에 차를 생각해 보면 조금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아. 그런데 그쵸. 자율주행이 된다고 생각하고 V2X가 되면 그게 사라져요. 왜냐하면 앞차가 출발한다고 했을 때 동시에 출발해 버리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치 딜레이가 같은 게 없네. 네, 훨씬 사라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장점은 일단 컴팩트해요. 나라 자체가 컴팩트하고 인프라가 컴팩트하게 자리 잡고 있고 여기 IT 인프라가 잘 돼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빨리 결합돼서 자율주행 쪽과 결부돼서 만약 서비스한다 그러면 글로벌리 굉장히 빠른 V2X 기반의 자율주행 서비스가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자율주행을 선도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것들이 근데 말씀하신 거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테슬라끼리 그 인터커넥션이 다 된다고 치면은 네. 막 도로 구간에 어느 특정 구간이 이렇게 빨갛게 칠해져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럼 여기 왜 막히고 있지 궁금하잖아요. 네. 그럼 그 차에 카메라가 달려 있으면 그 차의 카메라 통해 가지고 그 도로 상황도 좀 확인할 수 있겠네요. 뭐 통신 정보 같은 걸 바로 줄 수는 있겠죠. 네, 확인한다고 치면. 스타링크 통해서도 그렇죠. 다 연결되고. 그러니까 이게 생성형 생성형 AI랑 결부되는 게 그 상황을 보고서 그것을 이제 생성형으로 텍스트로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와, 그런 것들 그렇네요. 실시간 통신도 가능하겠죠. 이야. 근데 그런 게 되려면 결국은 다 자율주행 차여야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앞에 그거는 통신이 가능한 자동차가 나온다고 치면 아. 예를 들어 일부 자동차에 네. ADAS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통신만 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가능하게 되겠죠. 통신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겠네요. 그럴 수 있겠죠. 네, 실시간으로. 그래서 현대차 뭐 하고 있는데요? 왜 그래서 현대차 얘기하다가 아니 현대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얘기 드리는 건 글로벌 업체들과의 제휴를 통해서 뭔가 서비스를 진행하는 거죠. 아까 근데 GM은 로보택시에서 철수했잖아요. 네. 잘 보셔야 되는 게 로보택시 아까 자율주행이 두 가지로 진행된다고 했죠. 자율주행 자체 사업과 그다음 자율주행 로보택시인데 로보택시를 철수한 거예요. 네, 자율주행 사업을 완전 접은 게 아니고 ADAS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 자동차의 자율주행 쪽 이쪽에 포커스를 두는 거지 내가 로봇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로보택시 한다고 했는데 내가 사업한다고 아니잖아요. 웨이모에 47대 이렇게 공급한다고 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글로벌 업체들, 그러니까 글로벌 플랫폼 업체들과의 제휴는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값싸게 자동차 만들 수 있고 공급할 수 있겠지만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거부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그 상황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안정도 있게 잘 만들 수 있는 업체가 누굴 거냐? 테슬라는 그런 업체를 제휴할 수 없겠죠. 그런 업체가 될 수 있는 후보가 현대차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기회를 갈 수 있다. 더더군다나 지금 미국에 지금 어디였죠? 조지아 쪽이었나? 그 메인 저 전기차 전용 공장을 네. 대규모로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관세 이슈도 없기 때문에 미국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를 공급하고 그걸 기반으로 자율주행을 확대되는 건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런 기회는 충분히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현대차 행보를 보면은 사실은 지금은 소프트웨어에 완전 올인해서 테슬라랑 소프트웨어끼리 싸우자라는 전략보다는 테슬라가 세팅한 그 카메라 값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거를 하드웨어적으로 따라가되 소프트웨어는 얘네 거 개발하면 얘네 거 사서 쓰는 옵션도 생각해 보자. 이런 좀 행보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봐야 되죠. 그럼 확실히 현대차는 하드웨어 쪽에서는 크게 뒤지지 않는 거죠. 경쟁력이 충분히 있는 거죠. 네, 뭐 충분히 저는 있다고 보고요. 지금 자율주행 이 시장 산업을 좀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돈을 버는가 이게 이제 결국에는 가장 중요하잖아요, 사실상. 예, 근데 이제 이 모빌리티 산업 자체가 일부 생태계를 이루어 나가는 데까지는 저는 생각보다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사실. 예, FCD가 물론 네. 지금 정말 너무나도 발전이 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한 단계가 아니죠. 어마어마한 지금 발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결국에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 로보택시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선택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예, 그리고 뭐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많은데 내가 모빌리티 산업, 예를 들어서 로보택시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자차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유용하다. 아니면 더 값이 싸다. 아니면 내가 이용하는 환경 범위 내에서 로보택시가 훨씬 더 저렴하고 경제적이다. 또는 우버와 리프트와 같은 일부 지금 모빌리티 산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운전하고 있는 이러한 부부다. 월등하게 경제적으로 좀 값싸고 이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그러한 어떤 평가가 나오게 되려면 일부 정말 뭐 규모의 경제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테슬라의 여러 규제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 추진력을 갖고 있을지는 우리가 좀 차츰 이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한 여러 가지 일부 장애물들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자체를 어느 정도 적자를 처음에는 좀 감내하면서 뭐 나가야 되는 그런 방향성이긴 하겠지만은 이게 어느 정도 소비자들한테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 그리고 10,000번을 잘했는데 한 번 사고가 나버리면 그렇죠. 예, 뭐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뭐 앞서서 이제 뭐 윤리적인 규범이나 뭐 보험에 관련된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제가 하나 생각든 거는 우리나라로 만약 기준 둔다면 네. 버스 전용 차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율주행 자동차로? 버스가 네. 먼저 가장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자동차들이 개입하기 정말 힘든 네. 예, 이미 버스들끼리만 다니는 그런 안에서의 일부 그런 자율주행 시스템은 먼저 도입이 되고 이게 점차적으로 차츰 넓어 나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일부 인프라가 어느 정도 좀 구축이 된 상황에서 다른 인간의 운전자가 개입하기 힘든 그런 구간에서 자율주행끼리의 여러 가지 어떤 방향성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소프트웨어가 꽤 올라왔다고 하니까 가까운 것 같지만서도 또 은근 먼 것 같기도 하고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만큼 말씀 주신 것처럼 통신이랑 또 여러 가지 같이 생각해야 할 섹터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과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 한마디 듣고 끝내볼까 합니다. 오늘 작가님부터 먼저 한마디 공개해 주시죠.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자율주행이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처럼 네. 역사의 바퀴는 스스로 구른다고 생각을 해요. 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뭔가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역사는 계속 흐르고 있는 것처럼 기술은 계속 진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된다 안 된다를 논의할 상황은 절대 아니에요. 자율주행은 이미 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 그러면 이거의 속도나 이런 걸 발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할지 이런 것만 고민하면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여기는 꼭 가야 하는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팀장님께서는요? 저도 동일한 의견이고요. 네. 일단 속도가 붙었다. 모빌리티 산업에 속도가 붙었다라고 생각이 네. 들고 사실 오늘 뭐 제가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지금 미국 시장만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일부 지금 전기차 기업들 뭐 테슬라는 당연히 뭐 최근에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기업들도 주가가 좋아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전장 기업들도 주가가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자율주행이라는 이 모빌리티 산업이 좀 속도감 있게 좀 다가오면서
그러한 여러 가지 밸류 체인도 재구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자, 이런 산업을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바라봐야 할 그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도 자율주행 시대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두 분과 여기서 이야기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송공자 장우진 작가님 그리고 YMG 글로벌의 박정훈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